그래서 올해는 이런 인식을 대통령이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굉장히 눈여겨봤고 저는 이 대목은 잘 대통령이 진단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의 양극화를 인정한 부분을 그렇습니다. 굉장히 네. 높이 산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또 강조했던 부분이 이 사회 안전망과 고용 안전망을 촘촘해야겠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강조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최근에 우리가 청년들이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다든지 예. 또 이른바 건물이 붕괴되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회 안전망에 대해서만큼 후진국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또 최근에도 또 소식이 또 나도 예, 또 청년 맞습니다. 노동자가 또 목숨을 예, 잃고 그랬죠. 지난해만 하더라도 뭐 크레인이 무너져가지고 또 그 비정규직 노동자 목숨을 잃는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뭘 하느냐라고 하는 얘기 많았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직접 한 얘기는 안전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선한 국가적인 과제로 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선한 국가적 과제, 굉장히 큰 방침을 찍은 것이죠. 예. 그러면서 타워 크레인 문제가 생기니까 지난해 2018년에는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정부가 관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없었죠, 한 건도 사고가? 그렇죠. 이 대목을 얘기를 했어요. 예, 맞아요. 자 그러면은 올해부터 만약에 이제 이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안전 인프라를 책임지면은 2022년까지는 산재 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 우리나라가요. 산재 사망자가 세계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중에서 2등이에요. 거의 멕시코가 1, 2위를 다툽니다. 너무 부끄럽네요.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예. 대한민국이 선진국을 할 수가 없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문 대통령이 2022년까지 산재 사망자 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무엇보다도 이 안전 문제를 국가적인 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직접 오늘 밝힌 겁니다. 예. 그리고 적폐 청산의 의지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은 권력기관뿐만이 아니라 이 생활 속 적폐를 청산하겠다. 이 의지도 언급을 했는데요. 어떻게 사실 보셨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정부를 평가할 때 우리가 제1대목은 적폐 청산을 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 오늘도 촛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촛불 민심이 갖고 있는 지향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잘못된 권력기구, 잘못된 국정원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등등과 관련되어 있는 이 기구를 민주화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할 수가 없다. 바로 그 얘기를 촛불 민심을 통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이제는 권력기관 개혁도 제도화를 통해서 마무리하겠다. 올해 끝내겠다는 겁니다. 제도화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제 금경의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국정원 개혁이라든지 등등과 관련돼 있는 이런 문제만큼은 올해 개혁을 마무리하고 제도를 끝내겠다. 그래서 이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촛불 민심에 화답하는 국권력기구의 민주화는 2019년 마무리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구체적으로 오늘 적시를 했습니다. 네.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 새로운 참모진도 함께했는데요. 네. 최근에 그 청와대 참모진의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 인적 개편의 어떤 청와대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대목일 텐데요. 앞으로 정책 방향 어떻게 딱 전망하십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청와대가 확실하게 대통령 중심으로 또는 친문이라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무튼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와대 기강을 잡고 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올해는 구체적인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겠다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는 이제는 노영민 체제의 청와대는 전면에 나서서 국정을 리드하는 그런 모습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이제는 행정부를 중심으로 뒤에서 밀어가면서 또 여당과의 협조를 통해 가지고 여당이 다시 야당과 협치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권력기구를 민주화하는 방식으로 제도화를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이러한 구체적인 성과를 가지고 아마 내년 이맘쯤에는 국민 여러분에게 일전에 말씀드렸던 권력기구의 민주화라든지 또는 적폐청산을 제도로 이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남은 2년 동안에 더 가열찬 민생 문제라든지 경제 문제에 혼신의 힘을 쏟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그 성과를 위해서 문재인 정부의 집권 3년 차 또는 청와대 2기 정부는 성과 중심의 이런 측근 중심으로 진영을 재구축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정책 분야에서 오늘 내용 좀 요약해 보자면 네. 올해 이제 경제 성장을 성과로 보여주겠다. 네. 그리고 이 적폐 청산을 제도화하겠다. 네. 그리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볼 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외교 안보 분야입니다. 이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게 이 한반도 관련 문제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목일 텐데 그 지난해 가장 큰 성과로 한반도 문제 평화적 해결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역할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꼽으셨는데요. 이 부분은 이견이 없는 성과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견은 있죠. 야당이라든가 반대하신 분들은 예. 무슨 주도적인 역할이냐. 한미동맹
다시 말하면 미국 잘 따라가면 되는 거지 뭐 무슨 힘이 있다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느냐 그렇게 이제 비판도 합니다만은 예. 그러나 우리 역사상 이렇게까지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끌고 간 적이 과연 있었을까 하는 정도로 정말 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북한의 협조,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예. 우리 역할이 빛이 났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아니었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북한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정책을 펴는 그러한 정권이 등장했었다면 이런 성과가 없었죠. 그런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말 적극적인 중재 외교를 했고 예, 예. 소위 이제 운전자론, 한반도 운전자론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시사하다시피 우리가 조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주도적으로 좀 끌고 가자고 하는 그런 이제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의 그러한 의지가 상당히 빛을 발했다, 빛이 났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요.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중국이라든가 미국, 러시아, 일본 그 4강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나타냅니다만은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을 배제하고 또 한반도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우리가 컸고 예, 성장을 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여야를 불문하고 예.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우리가 한반도 문제를 주도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외신 기자 질문 중에는 그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구상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하는 비핵화와 우리와 국제사회가 생각하는 비핵화가 일치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대개는 이제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가 다르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고 우리나 미국은 북한 비핵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불일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그렇게 대개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직접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여러 차례 이제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걸 확신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건상으로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외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비핵화를 속도 있게 진행을 하겠다.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얘기하는 북한 비핵화와 김정은 위원장이 속내를 가지고 있는 비핵화는 다르지 않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도 그 중국 방문해서 시진핑과 얘기를 하는 가운데 표현은 또 한반도 비핵화였습니다만은 미국과 아주 충분히 잘 조율을 해서 비핵화와 관련된 성과를 내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불일치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 비핵화 없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얘기할 수는 없고 성과도 낼 수 없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서 평화 체제를 위한 다자 협상이 공식 언급됐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중국을 방문했는데 이번 우리 이제 질의 시간에도 이 다자 협상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평화 협정은 다자 간 그리고 종전 선언은 당사자 간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한반도 문제의 다자 협상의 필요성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뭐 남북한도 중요하고 또 북미간도 중요하지만 예. 사실 중국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일본, 러시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문제는 매우 이제 중요한데요. 예. 종전선언은 양자 간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남북 간에는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거든요. 예. 지난 4월 27일 날, 작년 4월 27일 날. 근데 이제 북미 간에 종전선언이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제 전쟁은 끝났다. 예. 전쟁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선언을 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신 것 같고 그러나 이제 종전선언은 그렇게 양자 간에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그 6.25 전쟁에 참전을 했던 나라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미국, 우리, 북한 포함되어야 되지만 또 어디겠습니까? 중국이지 않겠습니까? 중국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평화협정 체결 단계에서는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인 거고 이건 중국을 배려한 거죠.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종전선언은 빨리 돼야 되지만 예. 평화협정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끝나는 마지막 단계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북한이 그동안에 주장했던 평화협정
북한은 가능하면 빨리 하자 이제 그런 입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시기를 못 박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예. 어쨌든 간에 정전선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북한의 비핵화라든가 또 평화협정 단계로 나가기는 쉽지 않다. 그걸 분명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예. 정전선이 되어야 북미 간의 신뢰가 쌓이고 그렇죠. 북미 간의 신뢰가 쌓여야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해 갈 것이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큰 틀에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얘기한 예. 거고 예. 그러한 단계를 또 제시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질문은 이제 교수님께서 모두 발언 때 하신 말씀인데 그 지난 연말에만 해도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가 될지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가 될지 약간 그 이벤트 순서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이후에 아마 순서가 좀 명확하게 될 것 같은데 2차 북미 정상회담 먼저 진행됐고 그 뒤에 서울 답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대통령께서 작년 연말까지는 노력을 했을 겁니다. 남북 정상 2차 남북 정상회담을 연내 4차죠. 4차 남북 그쵸. 정상회담을 예. 빨리 하자. 그런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예.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미 간의 핵 문제에 대해서 진전이 있어야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고 남북 정상회담을 했을 때 성과가 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하는데 아무 성과가 없었다 그러면 또 비판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남북 경제 협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가 개성공단 재개.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북한 비핵화와 연동돼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뭔가 북한 비핵화와 관련된